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0개가 넘는 군산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와 평가가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가 감사와 평가가 허술해 방만한 경영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감사와 평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 상상놀이터 입점 업체들의 영업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보장된 2년의 영업기간으로는 창업 청년들의 경영 노하우를 쌓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파멸이 그쳤던 익산 부도심이 왕궁과 금마로 새롭게 추가 개발됩니다. 2035년까지 추진될 도시기본 계획은 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됐습니다. 왕궁과 금마는 역사문화 산업 중심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의 민간 위탁기관 60여 곳의 감사와 평가가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기관 평가는 감사로 대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감사와 평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결과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3곳, 한 곳당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9억 원가량을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한 민간업체는 올해 위탁비로 9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군산시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기관은 63곳, 매년 300억 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는데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허술한 조례 탓입니다. 군산시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는 감사로 대체할 수 있고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이 같은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과평가에서 정기평가로 바꾸는 민간위탁 조례안을 손질합니다. 정기평가는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감사를 한 차례 이상 받고 감사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홈페이지 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매년 1회 처리 상황 감사를 하고요. 그런 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서별로 성과평가 대신에 분야별로 모아서 정기적인 평가를 알 수 있고 상대평가도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민간위탁 관리조례 개정안, 28일 정례의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만금의 연구실증단지를 짓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가 방위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2026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선정을 목표로 다음 달 방위산업팀을 신설하고 국가연구시설과 핵심 군수기업 유치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전북이 후발주자인 만큼 방산혁신 클러스터에 선정된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대전 등 다른 시도와도 협업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방산 규모는 2년 뒤 50조 원까지 확대되며 1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산 역사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98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가 내년 상반기 금마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194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서동 생가터 복원 사업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 하반기부터 착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364억 원 규모의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나바위 성당 일대에는 내년까지 성지 문화체험관이 만들어집니다. 도내 조선업체 취업자에게 연간 4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북도는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사람이 1년 동안 1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전북도가 4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2월 27일 이후 조선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장인입니다. 한편 전북형 조선업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의 주관은행으로는 NH농협이 선정됐습니다. 고군산군도의 지질명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최종 심의가 이달 안에 진행됩니다.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선유도와 말도 등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를 현장 실사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소득 확대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는 이달 안에 후보지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2020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에 다음 달부터 회계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전라북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94곳에 먼저 도입되며 이후에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 960곳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 상상놀이터는 지역 청년들이 창업 성공의 꿈을 안고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입주자에게 주어진 2년의 영업기간은 경영 노하우를 쌓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10년까지 영업기간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창업에 도전장을 던진 청년 상인들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정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개정안. 중앙시장 청년몰 상상놀이터를 중심으로 청년 상인 육성 기능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상상놀이터에서의 영업기간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상상놀이터 입주 상인에게 주어진 영업기간은 불과 2년. 창업에 도전장을 던진 청년 상인이 운영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쌓기엔 보장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영업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2년 동안 계약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다 모집을 했었고요.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상놀이터는 전체 17개 점포 가운데 15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익산시는 신규 입점자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존 입점 상인부터 영업기간 10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점부터 초기 2년간은 청년몰 사용료를 무상 지원합니다. 입점 3년 차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스 임대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상상놀이터 입점 상인들은 변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청년몰에서의 영업 지속성과 방문객 유입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떤 창업에 대한 노하우랑 경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창업 성공의 꿈을 안고 모여든 상상놀이터. 이곳에서의 영업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보장되면서 청년 상인 육성과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팅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오늘 신중년 구인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장경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시의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희망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했고 구인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미니 취업 박람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중단됐던 군산사랑 상품권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당초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고도화 작업으로 시스템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오류가 발생해 하루 늦춰진 오늘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에서 상품권의 구매와 취소, 카드 결제, 정책수당 지급 등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치매 환자에게 연간 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시민으로
치매 약제비에 소요된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이외에도 치매 돌봄 위생 소모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 수제 맥주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오늘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축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며 개막식에는 주한 미대사관 농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군산 메가로 만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맥주를 공개하고 군산의 교류 도시인 대만 신베이시의 수제 맥주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촌 블루스와 한영애 밴드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국내외 정상급 블루스 밴드 16개 팀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익산시가 2035년까지 추진할 도시 기본계획이 전라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함여를 중심으로 이뤄진 부도심 개발은 왕궁과 금막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신성장 산업과 특화산업, 역사문화산업 등 3개의 발전축이 구축됩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익산 함열입니다. 이곳은 농촌행정의 구심점인 북부청사가 운영되는 등 익산시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심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익산시가 전라북도 승인을 받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왕궁면과 금마면이 익산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현행 1도심 1부도심에서 1도심 2부도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왕궁면과 금마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부도심은 역사문화관광을 중심으로 개발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백제 역사문화유적지 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제 무왕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백제 역사 문화유적지 복원, 백제 역사 문화 및 생태관광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주변 도시와 연계해 3대 발전축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먼저 신성장 발전축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가 확정된 왕궁과 새만금을 연계하게 됩니다. 특화산업 발전축은 익산 도심과 제3사 일반산업단지가 있는 함여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문화산업 발전축은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을 중심으로 금마와 왕궁, 함여를 중심으로 관광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아울러 생활권은 북부중과 남부중으로 나뉩니다. 북부중 생활권에는 그린바이오 미래 농생명 첨단산업단지 조성, 동물 헬스 클러스터 집적화 등 산업 인프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남부중 생활권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과 KTX 익산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구축, 시 내부 외부 순환도로망 구축 등이 새로운 도시계획안에 담겼습니다. 이 같은 도시계획 개발에 따른 계획 인구 목표는 현재보다 4만 명 이상 늘어난 31만 1,000명입니다. 전국 최고 환경 친화 도시를 계획 목표로 잡고 이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하였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추진될 익산시 도시계획의 청사진. 역사문화와 신성장 그리고 특화산업이 어우러진 도심 개발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도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거래한 혐의로 91명을 붙잡아 이 중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명, 20대 23명, 30대 17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고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군산에서 강아지 21마리를 입양해 죽이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내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반려견 21마리를 입양받아 18마리를 학대해 죽게 하고 3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총으로 초등학교 현관문을 파손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새총으로 초등학교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나운동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자신이 만든 새총으로 돌을 발사해 유리 현관문을 깨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직접 새총을 만들어 시험 삼아 운동장 여기저기에 돌을 날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공공비축용 국산 밀 수매가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보다 3,500톤이 늘어난 2만 톤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6,000톤은 8개 지역농협을 통해 산물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회연, 부안하서, 김제원협 등이 산물 수매에 참여합니다. 매입 가격은 양호 등급을 기준으로 40kg당 39,000원입니다. 한편 올해 조성된 전국 밀 생산단지 73곳 중 30곳이 도내에 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1시쯤 전주시 송천동 일대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10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초등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생 맞춤형 평가 플랫폼이 개발됩니다. 도교육청은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초등교사 학생평가 지원단을 통해 플랫폼을 개발한 후 오는 10월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초등교사는 평가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과정 평가를 진행하고 학생은 성취 기준에 따라 교사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 지역 예술단체가 장전마을 주민의 치유와 환경 회복을 기원하는 공연을 펼칩니다. 익산 민예총은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24일 장전마을 현지에서 환경 앤 힐링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주민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캘리그라피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성악과 국악,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이 어린이 특별전 또 다른 수탈 전시를 엽니다. 전시는 일제강점기 수탈 품목 중 하나였던 동물을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미디어 아트와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 자료를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시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공동으로 오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엽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2022년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 평가 결과 식품진흥원은 100점 만점 기준에 98.15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도입됐으며 시민감사관 5명이 감사와 경영에 참여해 불합리한 업무 절차나 관행을 개선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성산면 31개 마을 주민들이 쓱쓱싹싹 클린 성산 대청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성산면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마을 주민들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 900여 명이 참여해 마을 안길에 쌓인 낙엽과 잔가지를 청소하고 방치 쓰레기 등 약 90여 톤의 폐기물을 정리했습니다. 익산시 오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5일 행정복지센터와 도시수비원에 여름꽃을 심고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메리골드, 인파챈스 등 여름꽃 500여 본을 심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의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